여러분 요 옆에 있는 장비나 이런 거는 대충 써봤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쓴? 어떤 거 쓰고 어떤 거 안 썼어요? 네. 대충 어떤 건지는 다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마치기부터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실습하면서 거기서 이제 비슷한 거 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마치기, 오토클레이브, 이건 ICU, 이런 식으로. 저기 그리고 혈액 검사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에 내과랑 인성병리에서 뭐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보여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호흡 마취의 원리를 보면은 호흡 마취가 이제 그 전신 마취라고 그랬죠?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전신 마취의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호흡 마취는 전신 마취이고, 그 다음에 뇌를 갖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호흡 마취니까 폐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혈액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게 뇌까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취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리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호흡 마취제 같은 경우는 폐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편이고, 그래서 회복도 잘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마취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 수치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치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0.2부터 있는데 0.2부터 5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마취가 그 마취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취가 조금 깬다 싶으면은 이 숫자를 올리는 거고, 마취가 너무 아니죠? 그렇죠. 마취가 너무 깊다 싶으면은 뭐 3으로 주던 걸 2로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취를 줄이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깊이 조절이 되게 용이해요. 이것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조절이 용이하고, 당연히 회복도 그러면 되게 빠르겠죠. 자, 마취의 플로우라고 제가 썼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마취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막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취의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저기 있는 수의사랑 다른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대충 이제 보고 어떤 식으로 마취를 하는지 그 순서라도 어쨌든 잘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은 이게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걸 전문적으로 알아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취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 알면은,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용어를 찾지 못해서 제가 플로우라고 그랬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왜 그러냐면 마취를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끝나고 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신속하게 막 움직여요. 그리고 또 뭐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신속하게 움직이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마다 딱딱딱딱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딱 그것만 잘 알고 있어도,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동물이 뭐 기절을 할 건지 깨어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취라고 하면은 전신 마취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국소 마취라든지 그냥 부위 마취는 의식은 남아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위험한 마취가 아니고, 그거는 안 다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신 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 마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마취가 있다 그랬죠. 주사 마취는 좀 간단한 시술에서, 그죠? 호흡 마취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술에서. 주사 마취는 조절이 조금 어렵고, 호흡 마취는 쉽게 조절이 되고. 주사 마취는 가격이 싸고 편한 대신 호흡 마취는 비싸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조금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취를 하려면은 처음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금식부터 해야 되죠, 그죠?
마취할 때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물론 막 응급으로 들어오거나 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금식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겠지만 수술 이제 예약을 하고 뭐 내일 합시다 뭐 이런 경우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뱃속에 음식물이 있으면은 마취가 되면 애가 자잖아요. 잠들고 나면은 잠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깨어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당히 많은 종류의 마취가 구토를 유발해요. 그러면 이게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이 올라오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입으로 안 올라오고 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막혀서 죽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할 때는 금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테크니션으로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해피콜 할 때 절식 그 전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큰 병원에서는 괜찮아요. 큰 병원에서는 이거 뭐 리셉션 하는 분들이나 다 이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작은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퇴근하기 전에 그 전에 절식 문자나 절식 전화를 줘요. 근데 이제 그거 깜빡하고 가면은 다음날 수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금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입원하러 오죠. 입원하고 나면은 정맥 라인 잡는 건 뭐죠? 여기다가 이제 그 라인 잡죠. 라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마취 전 검사를 합니다. 마취 전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제가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엑스레이 한번 찍고 혈액 검사하고 만약에 이미 입원해 있는 동물이라면은 마취 전 검사 안 해도 되겠죠.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어쨌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서 얘 수치도 괜찮고 할만하다 할 때 이제 마취에 들어가게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동물이 이제 중계 산해하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무조건 마취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애들은 마취하다가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마취라는 거 해요. 뒤에서 전마취는 설명드릴 거예요. 전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사마취는. 그 다음 이제 그 주사마취는 그냥 주사로 마취제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사마취는 마취제 이제 투여하게 되고 마취 유지는 보면 마취 유지 중간중간 마취제 투여. 자 하다 보면은 얘가 자꾸 깨요. 막 깨려고 할 때쯤이면 항상 어떤 징후가 있어요. 팔다리를 막 휘적거린다든지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몸을 막 움직인다든지 그럼 얘가 깨고 있는 거예요. 슬슬. 그때는 마취제를 이제 더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취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든 처치든 끝나고 나면은 마취를 이제 회복시켜주고. 자, 호흡 마취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해요. 처음에 금식하고 입원하고 라인 잡는 것까지는 이제 동일하고 마취 점검사도 똑같이 하고 보통 전마취를 대부분 하는 편이에요. 전마취는 제가 전마취가 뭔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호흡 마취는 마취 도입이라는 게 있어요. 도입도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써서 마취 도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삽관이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이거 뒤에 다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들어주세요. 삽관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기계, 요 호흡 마취기를 이용해서 마취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마취를 유지를 하고 동시에 마취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사 마취 때도 모니터링은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뭐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니터 같은 기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옆에서 보면서 숨 쉬는 거 뭐 체크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호흡 마취 할 때 조금 더 모니터링을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취를 이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 주사 마취보다는 이 호흡 마취가 굉장히 복잡한 편이고 또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으로 일하게 되면은 주사 마취는 그냥 수의사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호흡 마취는 여러분들이 도와줄 게 많아요. 삽관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호흡 마취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반적인 호흡 마취의 4단계라고 하면은 지금 순서가 되게 다양하게 쫙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부터 시작해서 회복되는 단계까지 이 중에 이제 중요한 4가지라고 하면은 처음에 전마취 그 다음 마취의 도입이라고 있다 그랬죠? 마취의 도입, 그 다음 마취를 유지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마취에서 회복되는 거. 이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호흡 마취의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도입이 끝났다. 여러분들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데 도입이 딱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유지로 가는 거죠? 유지 끝났다. 수술도 끝났다. 그러면은 얘 이제 깨워야겠구나. 회복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보시면은 원래 이제 정맥 라인을 잡고 나서 마취 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뭐 전마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석은 전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라인을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보통 이제 라인을 잡고 나서 그다음 전마취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가보면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 마취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전마취라는 건 뭐냐면 호흡 마취를 하면은 여기 이제 목인데다 관을 넣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약간 그냥 동물을 갖다 해롱해롱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힘도 좀 빼고 좀 진정시키고. 그래서 전마취라는 거는 마취 전, 말 그대로 마취 전에 어떤 주사 같은 걸 조금 놔가지고 조금 해롱해롱한 상태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입이 있어요. 도입이 아까 처음에 전마취, 도입, 유지, 회복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입은 전마취보다 조금 센 주사를 놓습니다. 그게 프로포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맞으면은 해롱해롱한 게 아니고 그때는 기절해요. 순간적으로. 기절하고 기절을 왜 시키느냐? 기절을 시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에다 관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목에다 관을 넣는 거를 우리가 뭐 삽입한다는 말 이제 쓸 때 삽, 그 삽자랑 그다음 관, 그 삽관이라고 해요. 삽관. 그래서 삽관을 하기 위해서 얘를 기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삽관을 하고 기절을 시키고 그다음 이제 삽관을 하고. 자, 삽관을 하면은 목에다 관을 넣으니까 이렇게 관이 밖으로 나와요. 관이 밖으로 나온 상태이고. 삽관은 왜 할까요? 호흡 마취는 우리가 기도에다가 직접 마취를 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목이랑. 그죠? 그래서 호흡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다 관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목에다 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삽관이고. 자, 그럼 이렇게 삽관이 되면 이렇게 튀어나왔겠죠. 관이 튀어나온 상태에서 이제 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삽관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호스를 딱 꽂고, 삽관한 관에다가 호스를 꽂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체 마취제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깰 것 같으면 좀 세게 틀고, 그 다음에 너무 깊어서 죽을 것 같으면 약하게 틀고. 그 과정이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바이탈들을 계속 보면서 깰 것 같으면 세게 틀고 죽을 것 같으면 약하게 틀고 이런 식으로 마취제를 조절을 해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시간을 갈 수도 있어요. 몇 시간을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뭐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7, 8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마취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수술 다 끝났습니다. 마취제 꺼주세요 하면은 마취제 이제 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원래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스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 마취 깨겠죠. 그러면서 동물이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복도 다 됐고 아기가 이제 조금씩 막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리는 징후가 뭐냐면은 막 이빨을 앙앙거리든지 아니면은 막 고양이 혓바닥을 막 움직이든지 아니면 막 고개를 막 들든지 몸을 막 비틀든지 그런 식으로 깬다 싶으면은 관은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관을 뽑습니다. 그죠? 튜브를 제거해요. 조금 의식을 차리고 나면 목에 넣은 관도 빼고. 자, 그 다음부터는 관을 빼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관찰을 진짜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관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응급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관으로 산소를 막 빨리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관을 일단 빼고 나면은 응급 상황이 생기어도 대처를 하기가 힘들어요. 관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회복할 때 좀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깬 다음에 관을 빼주고, 관을 뺀 다음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누구 한 명이 앉아가지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모니터링 때까지 보고 있고, 요게 이제 플로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물 마취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호흡 마취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보든지 제 삽관하는 거다, 유지하는 거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금 수술이 끝나서 지금 뭐 튜브 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대충 이 플로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을 때 뭐를 하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외과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 과정은 어디 들어가겠어요? 유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수술이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고, 마취는 전마취부터 모니터링까지 이제 전 과정에 있어서 쭉 흘러가는 와중에 그 중간에 요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단계 전마취 도입 유지 회복 중에서 첫 번째가 전마취예요. 전마취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쵸? 이게 이제 목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는 전마취를 하고 아기가 힘도 떨어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들고 나면은 그때 정맥 라인을 잡아요. 잡기 쉽죠.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호흡 마취를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좀 해롱해롱하게 하는 약을 맞고 나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약의 사용량을 꽤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마취를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최대한 사망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덜 쓰면 돼요. 근데 약을 덜 쓰려니까 마취가 자꾸 깨거든. 그러니까 약을 덜 쓰면서도 마취가 잘 되게 하려면은 이 전마취라는 걸 씁니다. 전마취를 쓰면은 마취는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쓰는 약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이제 보통 전마취를 사용을 하게 되고 전마취는 보통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보통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취를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어쨌든 강아지를 다룰 때 강아지가 막 뻣뻣하고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조금 이완시키는 게 좋아요. 몸도 좀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전마취제를 놓게 되면은 좀 근육도 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진통이나 진정 같은 게 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맞으면 해롱해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은 진통 위주로 되어 있는 약도 있고 전마취제가 어떤 거는 진정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근육 이완 목적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통 플러스 진정 어떤 거는 진정 플러스 근육 이완 진통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진통이랑 근육 이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세 개가 다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 약을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전마취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은 이제 여러분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약은 수의사가 알아서 놓을 거예요. 수의사가 알아서 놓으니까 여러분이 약의 이름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공부할 부분은 없고 자 환자를 다루기 쉽게 만들어 2회 마취를 원활하게 한다. 자 강아지가 좀 진정이 되고 좀 덜 아파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은 다루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죠?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죠. 그래서 환자를 좀 다루기 쉽게 어떻게 만든다고요? 해롱해롱하게 만든다 그랬죠. 전마취를 하고 나면은 기절을 하진 않는데 강아지나 고양이가 푹 처집니다. 기절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예, 그래서 마취제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꼭 그런 진정제 좀 센 걸 써가지고 그냥 아예 기절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다루기가 되게 쉬우니까. 자 그리고 전마취가 잘 되면은 약도 조금 쓰지만 마취의 모든 이 플로우가 되게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요. 그래서 여기 어떤 약을 고르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자 그리고 전마취를 하고 나서 정맥 라인을 잡기도 하고 하기 전에 정맥 라인을 잡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이 정맥 라인 잡는 거는 사실은 정석은 전마취를 딱 하고 나서 아기가 힘이 다 떨어져 있을 때 편하게 정맥 라인을 잡아야 돼요 원래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맥 라인을 먼저 잡고 전마취를 넣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어쨌든 이제 전마취를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경험마다 좀 다르고 일반적으로 근육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육 주사인 거죠. 주사 종류 뭐뭐 있죠? 어떤 거 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사 뭐 있어요? 피하 주사 있죠? 피하 주사. 여러분 강아지 데리고 동물병원 가면은 백신 놓죠, 그쵸? 대부분 피하 주사예요. 목덜미를 들어가지고 위쪽에서 놓는 게 피하 주사죠. 목덜미든 여기 옆이든 약간 살가죽이 쫙 늘어지게 한 다음에 놓는 거. 정맥 주사 그 다음에 무슨 주사 있죠? 근육 주사 있죠, 근육 주사. 근육 주사는 우리가 그 병원 가면은 팔이라든지 엉덩이에 맞게 되죠. 그게 이제 근육 주사예요. 그래서
조금 통증이 있죠. 근육주사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근육주사를 어디다 놓냐 하면은 허벅다리에다 놓습니다. 이건 뒤쪽에다 놓는 건데 앞쪽에다 놓을 수도 있고 뒤쪽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허벅다리는 아무래도 근육이 많다 보니까 앞뒤에 이제 근육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척추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에다 놓는 주사도 있어요. 그래서 얘나 이쪽에 이제 근육주사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맥주사도 있죠. 정맥주사. 여러분 이제 동물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라인 이제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시간 되면은 요 라인을 따라서 주사를 놓기도 하죠. 그건 이제 정맥주사. 그래서 정맥주사는 효과가 완전 직방이에요. 딱 놓자마자 그냥 그거는 뭐 어디 낭비하는 것도 없이 바로 피로 다 들어가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보통 이런 근육주사라든지 피하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놓고 나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야지 애기가 해롱해롱하게 돼요. 그렇죠? 정맥으로 넣으면 바로 기절하는 거고. 네, 그래서 주사 놓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약효가 나타나서 애기가 그때부터 비틀비틀합니다. 그렇게 되고. 자, 전마취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마취를 잘하면 본마취를 사용하는 약물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약물이 줄어드니까 위험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마취를 잘하면은 이후에 마취가 다 편해요. 근데 이 수의사들도 이걸 잘 못해요. 전마취를. 그래서 동물의 상태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딱 좋은 마취제를 골라갖고 전마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전마취제를 뭐를 많이 쓰냐면 그 몰핀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마약류 중에서 여러분 헤로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몰핀 계열의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향정 약품보다 훨씬 더 규제도 세고, 여러분 뭐 헤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로폰은 조금 성질이 다른 거고, 약간 그런 마약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그런 마약인데, 약간 헤로인이라든지 그런 몰핀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마약이 원래는 전마취제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약을 갖다가 허가를 받아갖고 병원에서 쓰기가 쉽지 않고, 수의사 입장에서도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약을 잘 골라서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통 효과도 엄청나게 좋고,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전마취제에서 조금 정해진 약물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맞고 나면 개가 힘을 심하게 잃거나 경우에 따라 기절한다. 그래서 해롱해롱 하든지 기절을 하든지 그렇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진정하는 게 있고 진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근육 이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마취제 계열로만 쓴 건데 사실은 전마취로 막 항생제를 놓기도 하고, 항생제는 다 나요. 항생제랑 그 다음에 심장을 막 빨리 뛰게, 나중에 이제 느리게 되니까 마취 들어가면 그런 거 놓기도 해요. 어쨌든 사실 그거는 전마취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진정하거나 진통하거나 약간 힘을 빼는 게 전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제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아세프로마진, 디아제팜 이런 거 있고, 진통제 많이 쓴다. 진통제가 효과가 되게 좋다 그랬죠. 몰핀 같은 게, 몰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가지 있어요. 몰핀 계열의 약물이 하이드로몰포닌, 메타도닌 뭐 이런 약물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안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암이 있다거나 사람이 그렇게 돼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진통제가 몰핀 계열이에요. 그만큼 통증에 엄청나게 좋은 게 바로 몰핀 계열의 약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트라마도린이 이런 거 쓰는데, 몰핀에 비하면 이거 완전 계열은 비슷한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 진정 진통이 다 되는 애들도 있어요. 메데토미딘, 세다토. 여러분들 병원에서 일하면은 이런 약물들이 그 바이엘이라고 그러죠. 그 바이엘이라든지 앰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고, 여기 턱 깨가지고 수의사들이 조금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게 전마취예요. 첫 번째 목적은 다른 많은 게 있지만 해롱해롱하게 만들어서 마취를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약물 쓰는 거를 조금 줄이게 하는 목적이 있다.
자, 전마취 하고 나서 근육이 이완된다든지 애가 힘이 떨어진다든지 애가 평소에 비해서 조금 해롱해롱 완전 뭐 경우에 따라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해롱해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전마취 하고 나서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산소를 줘요. 산소를 계속 주면서 그냥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고 산소 주는 거 이렇게 주는 거 보셨어요 혹시? 많이 봤죠? 그 병원 가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산소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이 코 아니면 입 주로 이제 코에다 대주죠? 이렇게 대주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조금 호흡이 어려운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펄떡펄떡 거리는 애들이나 호흡곤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도입이에요, 도입. 자, 도입의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죠? 목에다 관을 넣는 게 목적이에요, 도입은. 그래서 도입은 막 크게 목에다 관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절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은 뭐 크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까지 효과를 보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관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작용이 빠르고 강력한 마취제를 잠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프로포폴이에요. 그래서 프로포폴 되게 많이 들어봤죠. 뭐 연예인들이나 뭐 재벌가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고 막 이런다는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향정 약품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몇몇 그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런 걸 파고든 거죠. 이걸 갖다가 맞기 시작하면서 향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향정인데 미국은 향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동물병원 가보면은 막 바닥에 막 굴러다녀요. 프로포폴 같은 게 아무나 다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프로포폴이라는 약물 자체가 기분을 막 좋게 하거나 마약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요. 기분을 좋게 하는 마약이 있고 기분을 불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흥분시키는 마약이 있고 막 가라앉히는 마약이 있어요. 그런 마약이 있는데 필로폰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흥분시키는 거고 아까 한 몰핀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라앉히는 거예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사실 별다른 그런 효과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자고 깰 때 되게 상쾌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내시경 해봤어요? 내시경? 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이제 되게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딱히 관리 안 해도 되지만 저도 내시경 딱 한 번, 두 번 했구나. 두 번 했는데 처음 두 번째는 안 그랬는데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면은 그때 놓는 주사가 프로포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폴을 딱 놔요. 그래서 딱 놓으면은 놓자마자 그냥 기절해 버려요. 깰 때 기분이 되게 상쾌해요, 진짜. 저는 딱 한 번 저는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두 번째는 뭐 전혀 안 그랬는데 약간 딱 숙면을 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맞나봐요, 사람들이. 그게 중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취제가 사실 좋은 마취제는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드러워야 돼요. 모든 과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취제는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효과는 좋아. 기절은 하는데 얘가 확 지저분하게 깰랑 말랑하고 막 깰 때도 엄청 난리 피우고 그런 마취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프로포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강력해요. 딱 맞으면 바로 기절합니다. 기절하고 그 다음에 깰 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가 부드럽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리커버리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러는데 엄청 부드럽게 깹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난리치고 그런 것도 없고 너무너무 약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양이는 우리나라 거의 100% 프로포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동물병원 가시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95%는 프로포폴 쓰고 나머지 5%는 다른 약물을 쓰는데 그 5%는 수의사가 잘 몰라서 프로포폴 안 쓰거나 아니면 사실은 진짜 마취를 잘하는 사람들은 프로포폴보다 더 괜찮은 약을 시기에 맞게 딱딱딱딱 씁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로포폴 말고도. 그래서
잘 모르거나 너무 잘 알면은 오히려 포포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포포를 써본 사람들은 진짜 이 프로포폴만 많이 써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깔끔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병원 가면 프로포폴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프로포폴 이제 관리하는 거나 폐기하는 거나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향정이니까. 그죠? 향정이기 때문에 쓰고 나면 얼만큼 썼는지 반드시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보통 금고에 보관해놔요. 원장이 금고에 보관하고 그 비밀번호 눌러서 이제 자기가 꺼내오거나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관리가 잘못되면은 병원 문 닫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관리하는 거 주의하시고, 보통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오늘 사용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기록해놓고 그 양이 당연히 딱 맞아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하는 거 주의를 해야 되고, 수술 끝나고 나서 잘 깜빡하고 프로포폴이 막 바닥이나 수술 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엄청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원장이 책임을 지고 병원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실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삽관을 위해서 짧은 마취를 유도하는 게 도입이에요. 영어로는 인덕션. 그래서 인덕션이라는 게 어떤 어디로 이제 도입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마취로 딱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기절시켜가지고 관을 넣는 게 목적이에요. 자 대부분의 병원은 프로포폴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빠르고 깔끔하고 부드럽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넣을 때는 천천히 넣어요. 정맥으로 넣어요. 정맥. 자 아까 전마취할 때 그 주사 거의 다 어떻게 넣는다 그랬어요? 근육 주사 넣는다 그랬죠? 얘를 연결하고 나서 정맥으로 넣습니다. 근육 주사는 넣고 나서 한 뭐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약효가 있지만 정맥은 어떻게 되죠? 넣자마자 바로 약효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넣고 어느 정도 용량만 딱 되면은 이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폴 넣으면은 의식이 소실이 되고 이때 목에다가 관을 넣습니다. 이게 삽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정이기 때문에 팩이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프로포폴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오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밖에 이제 막 꺼내놓고, 이게 그 포도당 이런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갖고 꺼내놓고 조금 지나면 다 상해요 금방. 그래서 잘 냉장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관을 잘못해서 폐기되는 게 있지 않도록. 폐기되는 게 사용도 못하고 폐기되는 게 생기면은 그 향정 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거 기록해놓고 컴퓨터에 기록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자꾸 그게 폐기가 떠버리면은 의심을 하겠죠. 이 약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신경이 쓰이겠죠. 되게 잘 상한다는 거 다 알아주시고, 일반적으로 상온으로 밖에서 6시간 이상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포폴이고 앰플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앰플 말고 저기도 있어요. 바이엘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앰플로 된 것도 있어요. 앰플은 깨는 거고 바이엘은 주사 넣는 거죠. 주사 넣어서 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강아지가 지금 포폴을 맞고 있어요. 포폴 주사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그죠? 이렇게 우유 주사라고 막 그렇게 뉴스에 나오죠. 하얀색인데 요걸 이제 피를 조금 뺐다가 섞여갖고 다시 넣다 보니까, 피를 조금 왜 빼냐면 지금 라인이 정맥에 제대로 있는지. 이거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정맥으로 안 들어가면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멀쩡해요. 그냥 막 쏴도 근육 같은 데는. 그래서 대신 아프죠. 그렇게 쏘면. 그러니까 한번 조금 빼보고 이제 슬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정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취한다고 하는 거예요. 포폴 주사를 줬습니다. 지금 라인 연결돼 있죠? 포폴 지금 테크니 선생님이 잡고 있고, 여기 산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넣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은 좀 있으면 기절해요. 기절하는 과정은 지금 조금씩 넣는 거예요. 원래 용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한 번에 넣으면은 이것도 확 기절해 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넣습니다.
자, 팔다리가 슬슬 풀리죠? 그러면서 막 하품도 하고 그래요. 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죠, 점점. 약이 듣기 시작하면 눈도 안 깜빡거려요. 그래서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넣고. 정맥으로 넣으니까 약은 순식간에 그냥 딱 해요. 힘이 확 빠졌죠, 지금? 입을 벌려도 가만히 있고. 지금 이제 쓰러진 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그냥 축 처진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삽관을 합니다. 삽관은 이제 뒤에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프로포폴 이제 딱 넣으면 본격적으로 마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하얀 걸 넣고 있다. 그럼 무슨 과정이에요? 마취 도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관을 넣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포폴 투여가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하품을 하고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보정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은 몸이 처지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몸이 처지고 다리를 뻗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넣게 되면은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고 보통 프로포폴이 들어가서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100%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60초에서 보통 90초라 그러는데 그 정도 되고 나면은 프로포폴이 본격적으로 이제 작용이 돼서 여기가 이제 힘도 잃고 제가 기절한다고 그랬죠? 기절합니다. 그래서 기절해 있는 동안 이제 삽관을 하게 돼요. 삽관은 이제 뒤에 나오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삽관하는 거죠. 자, 얘네 둘 다 이제 기절하는 애들이에요. 삽관을 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목에다 관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에다 목구멍에다 넣는 것도 아니고 목이 있으면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콧구멍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관을 갖다가 콧구멍을 통해서 폐까지는 안 가지만 기관지까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삽관을 할 때는 무조건 마취된 상태로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삽관한 상태는 얘네들은 뭐 포포를 맞았든 아니면 포포 말고 다른 종류의 뭐 도입 마취제를 맞았든 지금 기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프로포폴 맞으면 걔가 기절을 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삽관을 시작한다. 자, 삽관은 튜브를 넣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튜브가 목 밖으로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호흡 마취 그 튜브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삽관하는 과정이고 삽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정을 잘 해줘야 돼요. 보정을 되게 잘 해줘야 되고 수의사들이 잘 못하면 신경질을 제일 많이 날 때가 이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삽관을 할 때 여러분 포폴 넣잖아요. 그러면은 동물이 순간적으로 호흡을 못해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3분에서 4분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는 30% 정도가 무호흡이 와요. 그렇게. 그러면은 무호흡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폴을 쓰면. 시간이 지나면 호흡을 회복을 합니다. 다. 전부 회복을 하는데 제가 아까 수의사들도 마취를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숨을 안 쉬면 이 사람 너무 겁나는 거야. 수의사들도. 그러니까 삽관을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프로포폴이 작용하는 시간은 8분 정도가 돼요. 한번 맞고 나면. 그러니까 8분 이내로만 삽관을 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연결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연결을 하려는데 테크니션 선생님이 자꾸 잘 못 잡는 것 같다. 그러면 괜히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관을 할 때 보정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삽관을 할 때 보정은 조금 쉽지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강아지 보정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옆에다 이렇게 껴갖고 보정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많다 보니까 원래 보정법 뭐 전에 배웠겠지만 보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세워서 하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아지가 다 말티즈, 푸들, 그 다음 좀 큰 비숑 이런 애들이 많죠. 포메라니안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뭐 대부분 5kg 미만인 애들이 비숑은 좀 큰 애들도 많지만 푸들도 그렇고 그냥 5kg 안팎이에요. 말티즈 이런 애들, 치와와, 요크셔 이런 애들 엄청 조그맣죠. 이런 애들은 그냥 하나에 이렇게 딱 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마취를 할 때는 이렇게 보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얘가 마취가 돼요. 그죠?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여러분이 보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밑으로 계속 축 처져요. 축 처지는데 얘를 갖다가 자세를 바로 해주고 목을 들어갖고 이렇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괜히 수의사들이 막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면 되고 그래서 보정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은 삽관이라는 게 목부터 시작해서 기관까지 넣는 거예요. 기관까지 넣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아기는 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은 막 이렇게 처지죠. 그죠? 그럼 이걸 잘 잡고 있지 않으면은 넣는 과정에서 기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보정을 잘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삽관의 목적은 뭐예요? 관을 왜 넣을까요? 관을 이렇게 빼갖고 거기다가 호흡 마취기를 연결해갖고 폐 쪽으로 계속 마취제를 넣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호흡 마취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공기를 들이마시겠구나 하고 밖에다 마취제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수의사, 테크니션 전부 기절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취제는 오로지 강아지만 먹어야 돼요. 강아지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을 해가지고 딱 강아지한테만 주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삽관하는 일은 첫 번째로 호흡과 마취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기 위함이다. 이 관을 통해서 마취제를 줄 때 마취제만 주는 게 아니고 산소도 줍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죽겠죠. 산소를 안 주면. 그래서 호흡이랑 마취를 동시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강제로 마취제와 산소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고 자, 동시에 응급 상황에서 호흡 확보를 하는 목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취하다 보면 응급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응급 상황이 오는데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마취제 끄고 산소 100%로 주고 그 다음에 뭐 심박 마사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백을 짜주든지 하면서 깨워야 돼요. 응급 상황이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삽관이 돼 있으면은 내가 폐로 산소를 100%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PR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CPR 할 때 CPR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입에 후 넣고 이거죠. 심박 마사지. 그거 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하는 이유는 이런 게 이제 기도 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응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 숨을 안 쉬어요 하면서 막 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완전 비상인데 그러면 걔를 대고 뭐부터 하냐면은 삽관부터 합니다. 그래서 호흡부터 확보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호흡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관을 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관을 뺄 때 어느 정도 깨지 않았으면 관을 함부로 안 뺀다 그랬죠. 그쵸? 언제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 깼고 얘는 살겠다 싶었을 때 관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호흡 확보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삽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취가 이제 어느 정도 깨기 전에는 절대로 빼지 않고 자, 삽관이 잘못되면은 호흡 마취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삽관은 보통 여러분들이 미국은 이제 테크니션들이 대부분 삽관을 하는데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너무 겁을 내갖고 원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인턴 수의사를 조금씩 배워줘서 시키거나 그런데 이제 인턴 수의사가 하다가 삽관을 갖다가 기관으로 해야 되는데 10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삽관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삽관이 잘못되면 호흡 마취가 아예 안 되고 걔는 이미 기절한 상태니까 더 겁나죠. 보정자가 잘 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정에 예민한 수의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포폴 맞고 한 3, 4분 정도는 무호흡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엄청나게 막 큰일이 나지 않을까 엄청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프로포폴 맞고 기절한 후에는 3, 4분 정도 무호흡 상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한 30% 정도고 전마취제를 좀 잘 쓰고 그러면은 무호흡 상태가 안 오기도 해요. 또 건강한 애들은 안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호흡이 온다고 해도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무호흡이 오면은 사실 무호흡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호흡이 오면 빨리 막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될까요? 무호흡이 오면은 산소를 공급을 해주면 안 돼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호흡이 딱 없잖아요. 그럼 이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딱 먹으면은 호흡 중추가 순간적으로 마비가 돼요. 여기 이제 뇌에 호흡 중추가 있는데, 뭐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도 있고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도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마비돼서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마비된 거를 깨우려면 제일 좋은 자극원이 뭘까요? 제일 좋은 자극원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무호흡이 여기가 딱 마비가 됐을 때는 숨을 확 참아버리면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여기 쌓이면서 얘를 막 자극을 해요. 야, 이러다 죽겠다.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포폴 맞고 나서 무호흡이 오면은 산소를 공급을 하되 1분에 한 번씩 되게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여 있겠죠? 산소는 조금씩 주니까 죽지는 않겠죠? 그 상태에서 3, 4분 지나면은 이 무호흡 상태가 딱 깨져요. 그래서 정상으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동물병원에 가니까 무호흡이 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계속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쌓이지 않죠, 머리에. 그쵸? 산소가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무호흡이 안 깨, 끝까지.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충 이걸 딱 알고 딱 가면은, 아, 정말 수의사가 뭘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사들도 이 마취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갖고, 무슨 큰일 날까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큰일 안 나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유롭게 잡아도 돼요, 강아지를.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관이죠. 우리 몸에는 이제 목적의 관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이제 만져지는 게 이게 기관이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고, 식도는 위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은 폐로 내려가죠. 그래서 생리해부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관은 식도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 쪽으로 바로 가스가 들어가고, 아까 폐 쪽으로 가스 들어가고 이게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퍼져서 뇌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폐에서 대사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튜브는 이런 식으로 기관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고, 이걸 ET 튜브라고 불러요. ET 튜브. ET 튜브고 엔도트라키얼 튜브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ET 튜브라고 보통 병원에서 약칭을 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쪽 끝이 목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다가 마취가스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여기 지금 풍선 같은 거 조그만 거 보이죠? 요거는 그 목에 딱 들어가면은 풍선을 부풀려요.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를 넣고 딱 쏘게 되면은 이 풍선이 부푸는데, 그러면은 요렇게 간 속에 이제 딱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막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풍선을 부풀려서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